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여자 최영순입니다. 오늘은 소망하기 때문에 실현하는 것이다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포트가 저 유명한 V8 엔진을 개발할 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포드는 8개의 실린더를 하나로 묶어 조립한 엔진을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기사들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그러나 포드의 아이디어를 설계도에 그려본 기사들은 한결같이 이론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어내시오. 포드는 이렇게 명령했지만 기사들은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해야 하오.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할 때까지 일에만 몰두하세요. 이와 같은 논란이 있었으나 포드는 단념하지 않았다. 결국 기사들은 포드의 명령에 따라 이 엔진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힌트조차 얻지 못했다. 그리고 또 반년이 아무런 성과 없이 지나고 말았다. 기사들은 포드의 명령에 따라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사운을 걸고 필사적인 연구를 계속했으나 결국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의 말에 포드는 세 번째로 8개의 실린더 엔진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기사들의 보고를 받았다. 몇 번이라도 다시 도전하시오. 어쨌든 나에게는 그것이 꼭 필요하니까. 포드의 대답은 이것뿐이었다. 그런데 불과 얼마 후에 기적처럼 기사들이 V8 엔진을 완성시켰다. 결국 포드의 집념이 승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포드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망이 구체적으로 바로 현실로 나타났던 것이다. 자신이 진지하게 풍족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포드의 성공 철학에 대해 이미 무엇인가 느꼈으리라고 생각한다. 소망이 성취되는 시기는 실로 그다지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성공 철학의 근본은 소망과 그리고 명확한 목표에 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포드와 동등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야말로 내 운명의 지배자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의 시인 헨리가 쓴 이 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진리를 담고 있다. 그것은 자신만이 자신의 사고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헨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의지의 힘이 우리의 두뇌를 자극을 주어 좋아있는 생각을 낳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예컨대 막대한 부를 쌓고 싶다면 우선 간절하고 간결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 바람이 자기의 의지가 되어 마음을 조절할 수 있고 목표로 향하는 단호한 계획이 형성된다는 것을 이 시는 가르쳐 주고 있다. 운명의 주인인 당신은 성공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인생에 있어서 이 성공 철학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당신을 위해서도 영원히 유익한 진리를 줄 것이다. 몇 년 전 일이지만 나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세일럼 대학 졸업식에 기념 강연을 의뢰받은 적이 있었다. 나는 강연 중에 이 책에서 말한 성공 철학에 대해 열의를 기울여 연설하는데 어느 한 학생이 무척 큰 영향을 받은 모양이었다. 이 학생은 후일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PD 루즈벨트 대통령 밑에서 요직을 맡기도 했다. 그에게서 나의 성공 철학에 대한 의견을 적은 편지가 왔다. 여기에 그 편지의 내용을 소개하겠다. 친애하는 나폴레옹 선생님께, 저는 국회의원으로 일하다 보니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고민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1922년으로 기억되는데 저는 그때 세일럼 대학 졸업식에서
선생님의 기념 강연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그 강연 덕분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장래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특히 헨리 포드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강연을 듣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어도 자기 인생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실천적이고 용기에 충만한 선생님의 강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무엇을 실행하여 어떻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 될 것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선생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배경도 없는 현 상태에서 탈출하여 풍족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나폴레옹 선생님, 그 위에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책을 출판하셨다면 꼭 초판본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필로 된 사인을 받아 볼 수 있다면 그 이상 행복한 일이 없겠습니다. 제닝스 랜돌프 올림. 이렇게 되어 나는 그 강연으로부터 35년 후인 1957년에 다시 셀럼 대학 졸업식에서 기념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명예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나는 제닝스 랜돌프를 계속 지켜보았는데 그는 그 후 미국의 인류 항공회사의 중역으로 또 웨스트 버지니아주 출신의 상원 의원으로 그리고 위대한 사회 지도자로서 활약하였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는 지금까지 당신이 배운 최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대답은 간단했다. 내가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은 생각하는 일이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안다면 이는 곧 당신의 인품을 아는 것이 된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정신 상태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X 요소이다. 에머스는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다루어야 할 최대의 유일한 문제는 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데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만일 그 일에 성공한다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즐거운 생각을 하면 당신은 즐겁다. 또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생각을 하면 무서워진다. 병적인 생각을 하면 병에 걸린다. 실패를 생각하면 성공을 못할 것이다. 자연히 당신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피하여 멀리하게 된다. 노만 핀센트 필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가 아니며 생각 그 자체가 그 자신인 것이다. 내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 아니다. 불행하게도 인생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나는 소극적이 되지 말고 적극적이 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제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고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유의해야 하는 것과 고민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를 설명해 보겠다. 교통이 복잡한 길을 횡단할 때 언제나 나는 자신의 행동에 조심한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않는다. 조심을 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조용히 그것을 처리하는 일이다. 고민한다는 것은 불쾌하게 무익한 테두리 안을 빙빙 도는 것과 같은 일이다.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심을 하지만 가슴에 꽃을 달고 태연하게 거리를 활보할 사람이 있다. 바로
로엘 토머스라는 사람으로 나는 그가 제1차 세계대전의 엘렌비와 로렌스에 대한 유명한 필름을 처음으로 공개했을 때 그와 친해질 수 있었다. 그와 그의 조수들은 전선에서 각 방면의 많은 전쟁 영화를 제작했지만 T.E. 로렌스와 그가 이끄는 아랍군의 눈부신 활약 및 알렘비군의 성지 탈환을 그린 영화는 특히 훌륭한 것이었다. 그의 팔레스타인에서는 알렘비와 아랍에서는 로렌스와 함께 라는 주제로 한 강연은 런던은 물론 전 세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그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모험에 찬 이야기와 영화의 상영을 계속시키기 위해 런던의 오페라 시즌은 6주간이나 연기되었다. 그는 런던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둔 뒤에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호평을 받았다. 그 후 그는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의 생활을 기록 영화로 촬영할 준비에 착수했는데 이때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불운이 속출했다. 그리고 런던에서 파산을 했다. 그 당시 나는 그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들은 허름한 레스토랑에서 싸구려 식사를 들어야만 했었다. 그나마도 토머스가 유명한 화가인 제임스 막베이로부터 돈을 꿀 수 없었더라면 그곳에도 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이야기에 초점이 있다. 로엘 토머스는 막대한 부채와 심각한 시리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이 역경에 좌절해 버린다면 채권자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가치한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그는 집을 나서기 전에 꽃을 사서 그것을 가슴에 꽂고 태연한 태도로 발걸음도 가볍게 옥스퍼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용감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품어 패배에 항복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에게서 진다는 것은 게임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련은 정상을 노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들의 정신 태도는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도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유명한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J.A. 하드필드는 힘의 심리라는 저서에서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악력계를 사용해서 정신암시가 완력에 미치는 영향을 세 사람의 남자에게 실험해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세 가지의 다른 조건 하에서 실험을 했다. 먼저 보통의 상태에서 그들에게 힘껏 악력계를 지게 했다. 이 테스트에서 그들의 평균 악력은 101파운드였다. 다음에는 그들에게 체면수를 걸어 당신은 참으로 약하다라고 암시를 준 후 재어보았더니 겨우 29파운드로 보통의 힘의 3분의 1 이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에는 당신은 강하다라는 암시를 준 후 재어보았더니 평균 압력이 142파운드에 달했다. 그들의 마음이 강하다고 적극적인 관념으로 충만하자 그들의 체력은 500%나 증가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정신 태도의 믿기 어려운 힘이 있는 것이다. 사고의 마력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놀랄만한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기로 한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기의 이야기다. 서리가 많은 10월의 어느 날 저녁 집 없는 가난한 여인이 매사추세츠의 암스베리에서 살고 있는 퇴역 해군 대령의 아내 웹스터 댁의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준 웹스터 부인의 눈에 피골이 상접한 가련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 여인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밤낮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때문에 가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웹스터 부인은 그러면 우리 집에 있으면 어떨까요? 라는
나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며 그녀를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해야 그녀는 웨스트 부인과 함께 살게 되었으나 오래 가지 못했다. 웨스트 부인의 사위가 휴가차 왔다가 그녀를 보고는 이 집에 떠돌이를 둘 수 없어요 라고 외치며 이 집 없는 여인을 쫓아버린 것이다. 그날은 비가 몹시 내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비를 맞으면서 얼마 동안 떨고 있다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정처 없이 떠났다. 그런데 몰인정한 사이가 집 밖으로 쫓아낸 그 떠돌이 여자가 훗날 세계의 사상에 실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후에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신종교를 창시하여 수백만 신도의 숭배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에 그녀는 인생에 대해서는 질병, 비애, 비극 밖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최초의 남편은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죽었다. 두 번째 남편은 그녀를 버리고 유부녀와 놀아나더니만 그 역시 빈민굴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나 가난, 질병, 질투 때문에 그 어린 애가 4살 때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로부터 줄곧 아들의 소식을 알지 못하다가 31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원래 병약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정신요법과 과학이라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생애의 비극적인 전기는 매사추세츠 주의 린에서 일어났다. 어느 추운 날 아침 어떤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그녀는 얼어붙은 길에서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다. 그녀는 척추를 몹시 다쳤기 때문에 발작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의사는 그녀가 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성경을 펴들고 마태복음을 읽었다. 그때 중풍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반신불수를 사람들이 메고 왔도다. 예수 반신불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안심하라 너희 죄 용서받을지라 일어서서 자리를 치우고 집에 돌아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녀에게 큰 힘과 위대한 신앙 그리고 놀라운 회복력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녀는 곧 침대를 떠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당시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경험은 자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마저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의 원인은 마음에 달려 있으며 모든 결과는 정신적 현상이라는 과학적 확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베이커 에디로 신종교의 창시자가 되었고 사제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녀가 창시한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여성에 의해서 창시된 유일한 신교로서 전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일례를 보더라도 생각하는 힘의 위력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